이군의 주식사냥, 우주사냥 이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6월 17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오늘 시장 자체는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빠지는 종목이 되게 많았었고요. 조금 뭐 좀 쉽지 않은 종목군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우울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딱 6월 달에 흐름이 지속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방향 자체가 일단은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렸던 K 수출 그쵸? 그죠? K 수출 관련주들 K 수출에는 뭐 화장품도 있고 또 방산도 있고 또 식품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의료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의료기기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수출을 더해서 자동차 관련주도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의료기기 다 빠지고 방산이 올랐죠. 방산이 뭐가 있었어요?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LIG, 넥스원 오늘도 27% 급등했고 현대, 롯데, 한화, 에로스페이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또 식품 관련주도 괜찮았죠? 오늘 뭐 농심도 급등했었고 삼양식품도 급등했었고 뭐 그 밖에도 등등등 급등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6월 말로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접근에 주목해봐야 될 건 역시보다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체크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럼 실적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출이 원활히 잘 되는 것을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수출에 대한 어떤 이 체크 포인트가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이어서 7월달까지도 계속적으로 K 수출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계속적으로 컨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제약바이오도 지금 이제 아이티 의전을 필두로 해서 지금 해외의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어떤 협력 관계, 또 기술 수출, 또 협력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말씀드릴 거는 뭐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거고 여전히 K 수출 관련주들 조정시 매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몇 가지 종목만 조금 보자면 뭐 화장품은 빠졌어요. 한국콜마 그쵸? 한국콜마도 빠지고 오늘 뭐 삐아 이렇게 빠지고 마녀공장 이렇게 빠지고 또 클리오 반드 아메리퍼시픽 좀 빠졌죠. 그래서 일단은 뭐 조정시 조금 뭐 끌고 가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은 들고 대신 식품 먼저 급등했죠. 농심, 그다음에 뭐 오뚜기, 그다음에 삼양식품 이런 것들은 좋은 모습 또 시푸드, 사조대림, 호시푸드, 사조 시푸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삼양사 이런 것들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 의료기기 뭐 필라테스 요즘 조정시 여전히 뭐 괜찮다고 비올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아이센스 이런 것들도 바닥에서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MI텍 이런 것도 서서히 고개를 좀 들고 있는 모습 반등을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산 에라진 넥슨 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제가 에라진 넥슨 같은 경우는 그 지난주 쇼츠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 드렸죠. 그래서 에라진 넥슨 잘 봐야 된다. 근데 에라진 넥슨은 급등했었고 현대로템, 하나에로 급등했었고 풍산 이런 것도 있는데 풍산은 조금 들어 올라갔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에라진 넥슨,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들이 움직이면 이제 i3 시스템, 그 다음에 코체텍 이런 것들도 반등을 줄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뭐 오늘 뭐 많이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뭐 수출 관련해서 뭐 자동차 관련주도 현대치도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다음에 SL 이런 것들 에코플라스틱 이런 것들도 반등이 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성우 하이텍 이런 것도 반등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체크해 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점검이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주의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어, 중국의 움직임이 조금 심상치가 않다는 점입니다. 일단 오늘 한국경제의 뉴스가 나왔는데, 시진핑의 그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지금 중대 결단을 내렸다는 소식이에요. 그 대외 정책을 급선회했다. 실리주의로 좀 다시 복구했다는 거. 실리주의. 실리주의가 원래는 우리가 그 후진타오 때까지만 해도 도강량이라 해서 실리주의 노선을 취했거든요. 그 도강량이라는 것은 결국 이빨을 숨기고 계속 실력을 이제 계속 이제 갈고 닦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도광량의를 실시했다가 이 시진핑이 이제 주석으로 집권을 하면서부터 2010년대부터죠. 그때부터는 이제 시진핑이 이제 도광량의가 아니라 이제는 중국몽으로 바꿨죠. 중국몽. 중국몽. 그래서 시진핑은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패권주의를 이제 설정을 했고,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대항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도광량이라고 하는 어떤 이 빛을 감추고, 나름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실력을 이빨을 드러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이빨을 드러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또 공격하고 이런 움직임이 결국 이제 2018년대에 미중 패권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계속적으로 중국을 억제고 뭐 반도체도 억제고 5G도 억제고 지금 뭐 전기차도 억제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억제고 있죠. 바이오도 지금 억제려고 하고 있고 조선까지도 지금 억제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결국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시진핑이 집권 3기로 이제 들어서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미국한테 이제 뭐 약간 오바스러운 발언일 수 있지만 항복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쵸? 패권 간의 패권 싸움에서 결국 중국이 한 발 물러서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실리주의로 가고 도강령으로 간다. 다시 한번 후퇴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동안에 결국에는 시진핑이 그렇게 패권 전쟁을 하면서 결국 경제를 잘 운영을 해서 이제 이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실패를 했죠. 뭐 공동부유도 했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지만 결국은 이제 실패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그 실리주의 노선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과의 대척점에서 이제 싸우는 것보다는 어쨌든 미국과의 어떤 나름의 협력하건 협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이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 자립화라는 목표에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다라는 측면들이 약간 깔려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어떤 중국의 나름대로의 굴기, 중국의 어떤 패권을 이제 좀 안착을 시키고 또 미국에 대항하려고 맞서려고 했는데 결국 2025년에 이루고자 했던 목표들이 결국엔 다 이제 흐지부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할 수 있고 민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우리가 기술력 자립을 추구하고 실리주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빨을 감추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키겠다. 많은 측면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지도 이념으로 채택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신품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그래서 일단은 뭐 결국엔 뭐 중국 몽으로 이제 내세워서 중국 제조 2025 통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조업을 부흥을 시키고 중국 중심의 어떤 제조업을 딱 세팅을 해서 이 반도체도 생산하고 2차 전지도 생산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미래 기술, 양자 기술이라든지 또 뭐 수소가 됐든지 뭐 어떠한 계획은 있었어. 근데 미국이 다 막아놓은 거지. 뭐 반도체 장비도 못 들어가게 막았죠. 네덜란드 ASML 같은 경우도 그렇고 5G 화이도 다 막아버리고 지금 바이오까지도 지금 컨트롤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이 이제는
물러서는 단계에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미중 간의 이제 패권 전쟁이 일단락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패권 전쟁이 일단락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당분간 이제 트럼프 시진핑 당시 때처럼 엄청나게 서로 이제 뭐 관세를 가지고 그게 세게 들이붙고 싸우는 어떤 풍경들이 조금 사그라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만에 대한 침략도 조금 후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얼마 전 시진핑이 이제 유럽을 이제 국빈 방문을 5년 만에 했는데 그때도 일단은 유럽의 EU 집행위원장한테도 일단은 자꾸 우리가 대만을 침략할 수 있게끔 서방에 부추긴다고 자꾸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술 자립화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서방과의 어떻게 보면은 실리적인 어떤 협력, 실리 추구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대만에 대한 어떤 침략이라는 무리수를 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후폭풍도 상당히 가져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또 중국이 금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었어요. 매입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금 매입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금보다는 이제는 다시 달러 쪽으로 좀 다시 한번 이제 매입을 하면서 국채를 좀 사든지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미국과의 어떤 이 관계를 조금 더 어느 정도 좀 재편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공식적이진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 말이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 확실한 거는 중국이 기존의 중국몽에서 다시 독강양회라고 하는 실리주의로 돌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서방과의 어떤 경쟁과 갈등 구도보다는 어쨌든 간에 조금 뭐 어쨌든 간에 뭐 국지적인 갈등은 있겠죠. 그러나 뭐 원색적인 갈등 또 2018년도만큼의 갈등이 사그라들 것이고 그 다음에 달러 최근에 금 매입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 미국의 국채를 사들인다든지 달러를 사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움직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미국과의 이 화해 제스처를 조금 취하는 그런 어떤 시그널로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갈등 구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미중 갈등에 대한 수혜주보다는 어떤 중국의 자체적인 경기 부양책들이 많이 이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국과의 이제 경기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겠죠. 뭐 화학이 됐든 아니면 뭐 중국과의 어떤 그 수출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면,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움직이는데, 왜 아무래도 움직이는데, LG생활은 왜 안 움직일까? 라는 부분이죠. 이거는 사실 이제 답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은 어쨌든 간에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는데, LG생거는 반대로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황제주라고 불렸던 LG생건이 지금 170만 원대부터 지금 뭐 30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이 답은 간단합니다. 중국에 대한 비중이 높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 2017년도, 16년도 사드 사태로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중국과 갈등이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2018년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우리나라 타격을 입었고,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죽을 써버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그래도 이 중국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북미나 뭐 일본이나 유럽 쪽으로 자꾸 시선을 돌렸어요. 그래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북미 쪽으로 또 일본이나 다른 어떤 여타의 해외 국가 서구 쪽으로 어, 판로를 확대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어쨌든 간에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0년, 21년도만 해도 그런 성과가 미미했었지만 어쨌든 간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모레퍼시픽이 굉장히 부가가 갔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해외 매출은 아직까지 중간권 비중이 높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에 대한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이 여전히 높은 상태예요. 북미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북미에 대한 확대가 아니라 중국에 대한 확대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들이다라는 거죠. 특히 중국의 그 LG생활의 경우는 그 려라는 화장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황제의 이제 그 황후를 겨냥한 황후에 대한 이미지를 겨냥한 화장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어떤 이 타겟 삼으려고 만들어진 브랜드인데 어쨌든 간에 중국에 대한 어떤 이 경기 둔화라든지 또 미국이 중국 때리기로 인해서 결국 LG생건이 그로 인한 어떤 타격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지금 서구권의 조금 매출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더 주가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어쨌든 간에 오늘 시장에 좀 어떤 뭐 저만의 생각들, 어떤 뭐 뇌피셜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여전히 6월달은 남은 한 달 동안에, 이 남은 2주 동안에도 수출 관련주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성장할 수 있는 관련주들을 계속적으로 컨택하시면서 보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